상대의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만 듣고도 이것을 현실로 구현해내는 공간기획의 달인. 안녕하세요. 아이디어로 정면 승부하는 이경입니다. 아이디어는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이디어가 고갈돼 정체된 당신에게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터닝 포인트가 될 아이디어 정면 승부. 상상이 현실이 되는 마법 같은 프로세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로 정면 승부하는 이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이디어로서의 인사이트가 될 만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아이디어가 다 어디서 나오냐라고 물으시는데 답을 드리자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아이디어는 바로 자연과 책에서 얻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잠시 책 읽어주는 지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와 관련해서 소개할 책이 참 많지만 오늘은 제가 최근에 크리스 앤더슨의 롱테일 법칙, 프리에 이어서 메이커스라는 책을 쭉 연결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소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촛불에서 불을 붙여간 사람이 내 빛을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프리의 한 대목을 지난 방송에서 소개했었죠. 그 저자입니다. 먼저 크리스 앤더슨은요. 롱테일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고 롱테일 이론을 최초로 정립한 세계적인 저널리스트예요. 2007년에는 타임지가 선정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으로 선정되면서 이외에도 영향력 있는 다양한 곳에 이름을 올립니다. 인터넷 세상에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한 롱테일 법칙은 전 세계 비즈니스맨들과 기업에 빼놓을 수 없는 필독서로 자리 잡았대요. 바로 지난번에 소개한 공짜 경제학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프리라는 책과 2013년엔 오늘 소개할 메이커스라는 책을 완성하게 되죠. 요즘은 고급 기술을 오픈소스라고 해서 말 그대로 기술을 오픈하고 공유함으로써 더욱 기술을 발전시키는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잖아요. 바로 그 오픈소스 로봇공학 기업인 3D 로보틱스의 창설자이기도 하네요. 제 기준으로는 기벌스 게인을 실천하는 분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이 제게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디어 발상에 대한 의문. 그건 바로 제가 상상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신선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상상만 하면 비행기도 디자인할 수 있을 거라며 우스갯소리로 이러다 비행기 이론도 나오겠다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것 아니면 거의 누군가 상상한 것을 사용하고 결국은 그것에 지배당하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메이커스가 되고 싶으세요? 유저로만 지내고 싶으세요? 오늘은 여러분도 메이커스가 돼보는 인사이트를 얻기를 바라면서 책 소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의 첫 장을 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지난 20년이 놀라움의 연속이었는가? 앞으로의 세계는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혁신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요. 맞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쯤이면 2000년 밀레니엄 시대가 오기 직전이니까 그때를 기억해 보면 지금까지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에 격한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 책을 들여다보면요. 1부와 2부로 나뉘는데 1부에서는 메이커스가 일으킨 혁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음은 메이커스가 바꿀 미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1부 첫 장에서 바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발명가가 곧 기업가인 시대. 당신의 아이디어가 수익으로 연결된다. 확 공감이 되네요. 오늘날 사람들은 인터넷 덕분에 훨씬 쉽게 기업가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바로 아이디어와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나 세상을 바꾸는 기업을 창업할 수 있다.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가 그 예가 되겠네요. 인터넷의 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발명가에서 기업가로 변신하는 과정이 이전보다 크게 단축되어 아이디어만 있다면 쉽게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즘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기타 기관들에서 수많은 창업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책에서 중요한 건 창업에서의 장벽은 오직 자신의 재능뿐이라고 말합니다. 제 의견을 덧붙이자면 자신의 재능이 부족하다면 AI 혹은 고용을 통한 레버리지로 재능을 대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비트 경제까지 넘어가는데 비트가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직 비트 경제까지는 소화를 다 못한 상태여서 이 대목은 그냥 읽고 지나갔습니다. 바로 이 장에서 디지털 도구를 이용한 아웃소싱의 축복이 나옵니다. 웹 세계가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네요. 지난 10년과 향후 10년을 두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답니다. 지난 10년이 웹에서 창조하고 발명하고 함께 일하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이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현실 세계에 적응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바로 이 책의 핵심이 향후 10년간 벌어질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제조의 디지털화와 방금 오픈소스 같은 디지털 파일의 공유 현상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듯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이디어를 통해서 너무도 쉽게 제품화가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면서 메이커 스페이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터 같은 디지털 제작 도구를 갖춘 공간을 말하고 있는데요. 수천 개의 메이커 프로젝트들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시스템을 만나면서 디자인은 물론 기술, 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디어만 있으면 제품뿐만 아니라 투자까지 이끌어내는 것을 확인하면서 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윌리엄 로젠의 역사를 만든 위대한 아이디어라는 책 소개가 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이디어를 재산권으로 인정한 영국 정부의 생각이 역사상 어느 아이디어 못지않게 중요한 아이디어라고요. 금과 토지를 비롯한 전통적 재화는 자연적인 한계가 있지만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대목을 보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곧 수많은 직업군이 사라진다는데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이디어가 없으시다고 자포자기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분들 계실까봐 바로 4장에서 이렇게 용기를 주네요.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필요, 전문 지식, 아이디어가 있다라고요. 이미 여러분은 크리스 앤더슨이 말한 롱테일의 경제학 안에서 소량 판매 시장을 경험하고 있어요. 몇몇 히트 상품이 독점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 그리고 웹 혁명을 통해서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진 데다가 여기서 재능만 있으면 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라고 바꿔볼게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게 뭐가 있을까요? 더 들어보실래요? 재능과 동기를 가진 사람은 학위가 없어도 기업에 들어가지 않아도 웹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팔 수 있다. 그렇죠. 사람들이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웹에 올리는 것은 대부분 글, 비디오 같은 독창적인 표현이 담긴 창작물이잖아요. 이걸 우리는 돈을 주고 사진 않죠. 이것은 결국 소비자의 시간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맞죠? 특히 재밌는 사실은 전문가가 생성한 컨텐츠보다 아마추어가 제작한 컨텐츠에 소비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즉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전문 지식만 있다면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것에 두려워 마시고 도전해 보세요. 왜냐면요. 개인이 무엇이든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했잖아요. 그건 이제 대중이 생산 수단을 통제하는 시대가 왔다는 말이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생산수단의 소유권이 아니라 생산수단의 임차권이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쭉 넘어가 볼까요? 제가 다 소개해드리면 안 읽으실 테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이디어는 방어하는 게 아니라 공유하고 오픈해서 개선을 통하고 인류를 더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복제품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회사가 만든 제품이 성공했다라는 증거래요. 경쟁은 바람직하며 복제품을 만드는 기업도 나중에는 혁신과 개선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가 상생하게 된다고 하고요. 제가 이 부분에 정말 폭풍 공감하는 일인입니다. 저도 기획자로서 자식 같은 심정으로 공들여 내놓은 디자인과 기획들이 어느 날 카피가 돼요. 저도 처음엔 좀 신경 쓰였는데 오래도록 지켜본 바로는 그렇게라도 선점해 가는 일을 쫓아오는 이들이 발전이 있더라고요. 그마저도 모디파이 할 노력도 없이 있는 이들은 정말 발전이 없는 걸 보면서 느꼈어요. 또 자꾸 따라오는 이들이 있어야 선두에 있는 사람은 또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발굴하게 되죠. 자신이 개발한 것도 재사용을 못하는 이유가 누군가 이것을 또 카피해서 똑같은 게 돼버리지 않을까 해서 그게 두려워서 저도 한번 세상에 내놓은 것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여튼 저는 그랬어요. 이 책 메이커스에서는요. 해외 기업들의 사례가 정말 많이 소개되는데요. 이제 아이디어의 경계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실감해요. 저도 실생활의 불편을 개선하는 생각들을 정리해서 특허도 낸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층 빌딩의 화재를 보고서 안타까운 마음에 고층 빌딩 화재 예방 시스템으로 아이디어를 낸 특허가 바로 그 예예요. 재밌죠? 제 분야는 아니지만 마침 8장에서 이런 사례가 나오네요. 로컬 모터스 커뮤니티라고 이곳은 자동차 디자인을 업으로 삼지 않는 사람에게도 자동차 디자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런 커뮤니티에서 자동차 디자이너로서 재능만 입증하면 취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실제로 랠리 파이터 설계에 참여한 김상호라는 우리 한국분이 계신데 GM 한국지사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현재는 확인한 바가 없지만 이렇게 트임분이라면 또 다른 일로 직업 환승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가 2013년이니까요. 이 책에 참 많은 밑줄을 그으면서 소개할 내용이 참 많았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소개한 많은 내용이 주로 제조 분야가 많았지만 아이디어가 제조에서 그치지 않고 누군가와의 조합, 콜라보를 통해서 보이는 제품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까지 더 많이 재탄생시킨다면 더욱 업그레이드된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에 21세기 디지털 메이커가 되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선 주로 도구를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이런 인사이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구는 스킬과 다름없죠. 스킬은 학습으로 습득할 수 있어요. 우선 디지털을 다룰 수 있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진짜 상상의 힘, 아이디어가 없다면 이 도구를 잘 쓸 수 있을까요? 답은 여러분께 있습니다. 매 순간 아이디어 생산자로 살아가는 아이디어 정면 승부 이경이었습니다. 이경이의 아이디어 정면 승부는 원하는 대로 엄마의 놀이터 아이하어서와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가 함께합니다.